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 그러니까 SEBP를 둘러싼 그 논란하고 법적 다툼, 또 그 파장에 대한 겁니다. 네, 저희가 받아본 자료들을 보니까 뭐 뉴스 보도도 있고 법률 전문가 분석, 또 직접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다님들께서 보내주신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안의 어떤 핵심 쟁점, 또 양측의 시각들, 그리고 이게 우리 바다님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사건의 발단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DHS죠. 여기서 하버드의 SEBP 인증을 그냥 전격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하버드가 법률을 제대로 안 지켰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렇죠. 이 SEBP 인증이라는 게 사실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려면 꼭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취소되면 그 대학은 뭐 사실상 신규 외국인 학생은 못 받는 거죠. 그런데 행정부가 내세운 이유가 단순히 그 정보 요청 불응 이것만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상당히 광범위했습니다. 그 켄 쿠치넬리 전 DHS 부장관 대행 언급도 있었지만 크리스티 노엄 DHS 장관은 하버드 내 반유대주의 문제라든지 뭐 친테로 행위, 폭력 시위 이력 이런 걸 막 거론했고요. 심지어 중국 공산당 CCP 연계단체 활동 의혹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직접 나서서 그 외국인 학생 비율이 너무 높다. 한 25%에서 31% 정도 된다고 봤는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아, 비율 문제랑 또 정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반미, 반유대주의 성향 이런 것까지. 맞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일부 학생들은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 기초 수학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와, 기초 수학이요. 이건 정말 좀 이례적인 발언 같은데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례적이고 좀 공격적인 발언이었죠. 이걸 보면 행정부가 그냥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서서 하버드라는 이 대학 자체의 어떤 운영 방향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신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외국인 학생 문제가 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공방의 소재로 쓰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하버드도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또 연방 판사가 하버드 손을 들어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TRO를 내렸어요. 네, 맞아요. 법원이 좀 이례적으로 빨리 움직였죠. 법원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봤을까요? 일단 하버드가 주장한 것들, 그러니까 행정부 조치가 이건 명백한 보복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 또 행정절차법, APA 위반이다, 이런 주장에 주목한 거죠. 아, 그 노마가 미진 전 백악관 윤리 담당관이나 엘리 호닉, CNN 법률 분석가 같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그런 법적 쟁점들이군요. 네, 바로 그 점들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 조치 때문에 당장 학생들이나 대학이 겪을 그 회복 불가능한 피해, 이걸 인정한 게 컸어요.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당장 비자 문제가 생기니까요. 학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아주 결정적이었던 거죠. 네, 학생들 입장에선 정말 막막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 자료들을 보면 이 사건이 단순히 두 기관의 갈등을 넘어서서 어쩌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보 논리하고 대학의 자율성, 또 법적 절차 문제가 정말 첨예하게 부딪힌 상황이네요. 그럼 이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부 쪽 논리도 있고, 또 비판적인 입장,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까지 이게 다 얽혀 있죠. 그렇습니다. 행정부나 지지자들은 당연히 국가 안보 강화, 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척결, 대학의 책임 있는 운영, 미국 학생 우선 정책 이런 걸 명분으로 내세웠고요. 반면에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건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다, 권력 남용이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하죠.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갈치다, 개인적 복수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썼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표현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외국인 학생들한테 가해지는 부당함,
또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중요성, 이런 걸 강조하는 목소리도 아주 높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겠어요. 자료 보니까 하버드 기금이 무려 550억 달러에 달하고 또 외국인 학생들한테서 벌어들이는 수입만 해도 연간 4억 700만 달러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수입이 또 그냥 다 쓰이는 게 아니라 미국 학생들 장학금 재원으로도 쓰인다니까요. 이게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갈등의 어떤 중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외국인 학생 유치가 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이건 또 미국 전체 고등교육 시스템하고도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결국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학생들이겠죠. 자료에 담긴 대만 학생 유수한 린씨 사례가 저는 특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 하버드 입학 예정이었던 학생이죠? 네, 정말 꿈에 부풀었을 텐데 순식간에 미래가 불투명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린 씨처럼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그때 정말 극심한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꿈을 향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이런 장애물을 만난 거죠. 빈스라는 또 다른 학생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 학생은 자료에서 미국에서 배운 기술로 자기 고국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좀 관용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이게 단순히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기업들,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위 소프트 파워라고 하잖아요. 아, 소프트 파워. 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그런 하드 파워랑 다르게 문화나 가치, 정책 같은 걸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인데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게 여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연간 경제 기여액도 상당하고요. 그렇죠.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경제적인 기여는 물론이고 이런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중요한 거죠. 오늘 저희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외국인 학생 제재 조치를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을 바다님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정부의 권한 행사와 대학의 자율성, 또 국가 안보 논리와 국제 교류의 가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정치적 동기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정말 여러 층위의 갈등이 얽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공방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 사건 자체가 미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연 그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 또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이나 이미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그 점입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우리 바다님들께서는 이 사안이 더 각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바다님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